안녕하세요. 애니멀 호더 잠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레 마녀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이님. 네, 안녕하세요. 잠퉁이님. 네, 주말입니다. 네, 또 주말입니다. 주말에 모여서 이러고 있죠. 네. 네, 월요일날 방송 녹음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모였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네, 그리고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이님은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잠도 좀 많이 자고 네. 좀 쉬었죠.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네. 또 다른 우리의 그 네. 채널인 네. 고양이 살롱 네. 녹음이 결방했잖아요. 아, 그죠. 원래 저희가 토요일날 굉장히 바빠요. 토요일날 녹음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네. 결방 덕분에 오늘 좀 푹 쉬셨나 봅니다. 그렇죠. 네. 오랜만에 정말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저희까지 결방했으면 참 좋을 뻔했죠. 깔끔했겠죠, 그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네. 아고 현아님네 댁의 사연을 통해서 네. 둘째 드리는 것과 네. 둘째와 그리고 네. 노묘와 청소년묘 둘째 사이의 갈등 네. 이 두 가지 주제를 보고 있어요. 네. 고양이 신전.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토북.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아고 현아님께서 다시 올리신 후기 한번 읽어보고 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째 입양하기 편을 들으니 둘째에게 참 미안해지더군요. 개인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단순히 둘째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데리고 와선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한 마음도 주지 못한 채 몇 개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둘째 오줌 테러도 심했었지요. 첫째는 오줌 테러가 없었던지라 처음 겪는 오줌 테러라는 게 그 당시 제 불안정한 상황과 겹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막장까지 몰려있던 저는 그래서 둘째를 내다버릴까 하는 안 좋은 마음까지 가졌더랬죠. 어이고, 네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둘째는 잘못한 게 없고 온전히 제 잘못이었어요. 네. 둘째는 저와 첫째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데려와 놓고 저는 둘째를 진심으로 예뻐해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1년, 2년 시간이 흐르니 어느새 제 맘도 둘째에게 열려 정말 모든 게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방송 들으며 새삼 제 무책임함을 깨닫고 그 당시에 둘째에게 정말 많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고 현아님께서 네. 또 이제 댓글을 또 추가로 달아주셨는데요. 네네. 그 부분까지 읽을게요. 네. 둘째 오줌 테러는 심하던 초창기에는 매일 이불을 빨아야 할 정도였는데 네. 제가 안정된 후엔 뜨문뜨문 계속되다가 최근 1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네. 추가로 올려주셨어요. 요즘 최근 근황까지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고 현아님. 네, 정말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거요? 저도 저희 둘째가 네. 좀 약간 첫째 비해서 굉장히 성격이 좀 네. 아주 활발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럼 더 울고 더 시끄럽고 난리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진짜 어쩔 때는 잠도 못 잘 정도로 많이 울어댈 때도 있고 네. 스트레스가 저도 많았거든요. 네. 저도 제가 힘드니까 더 짜증나고. 네. 근데 웃긴 건 그러니까 그게 막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다가 네. 제가 오히려 탁 안정돼 버리니까 네. 둘째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편안해하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했던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긴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네. 불안해하는 모습 보고 내가 더 짜증이 나고.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번 편은요. 네. 아고 현아님께서 다시 달아주신 글에서 네.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 둘째 입양하기 보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네. 다루기로 했었죠. 네. 네. 트위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고양이들이 네. 그런 거 느끼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데 네. 엄마 아빠 감정에 완전히 거울인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느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불안정하면 네. 고양이들이 엄청 불안해요.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완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정말로. 아마도 아고 현아님도 그런 걸 겪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오줌 테러. 네. 우리가 오줌 테러에 대해서도 오줌 테러의 일반적인 상황 같은 거, 네. 왜 오줌 테러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다 싸는지를 보면 얘가 뭘 불안해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봤었죠. 네. 뭐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둘째 입양이나 전편을 좀 들어봐 주시면 좋고요. 네. 그 오줌 테러를 하는 이유 중에 자기가 불안해서인 거거든요. 지금 아고 현아네님이 네. 말씀하신 건. 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계속 오줌 테러를 하다가 뜨문뜨문하다가 1년쯤 안 하고 있다. 네. 그게 아마도 정말 물론 둘째가 입양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집에 적응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네. 아마도 둘째가 아고 현아네님의 감정을 그대로 비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위님도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트위님 댁에 있었던 일 같은 거? 네, 저도 뭐 상황이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네. 되게 좀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둘째가 난리인 거예요, 난리.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심란한데 왜 네. 이렇게 많이 우는 거야? 잠도 못 자게 해요. 새벽에도 막 울고. 오줌 테러 같은 건 아니고 주로 우는 것 쪽으로 표현이 됐나 보네요. 예, 네, 오줌 테러는 딱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한 적 없어요. 네. 예. 아, 그때 말씀하신 중성화 안 됐을 때 아니요, 거의 그때 아닌가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진짜로 스프레이 하는 그 네. 느낌이었고, 야 강아지처럼 싸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렇게 싸고 네. 그게 아니라 딱 이불 한가운데 저도 딱 그런 케이스예요. 예, 이불 한가운데. 시위성 오줌 테러? 예, 그런 네. 게 딱 그러니까 사실 기억이 좀 애매한데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놀래 이게 아닐 텐데 왜 이러지? 네네네. 이렇게 저는 네. 생각했던. 네. 확실치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오줌 쪽은 아니고 네. 그냥 안절부절 못하게 막 돌아다니거나 네. 그 신나가지고 우다다는 거랑은 좀 달라요. 불안정하게 걸어다녀요. 그리고 네, 네. 계속 울어요. 네.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그리고 새벽에 계속 울고 네. 심하게는 자꾸 제 몸으로 뛰어다녀요. 그건 걔가 이상해서 그런 걔가 너무 개망난이라서 그런 거고. 몸으로 뛰어다녀요. 아, 개망난이가 아니라 양아치라서 그런 거고. 네, 네. 네. 아니 그런데 네. 진짜 완전히 아고 현아네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네.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왜냐면 잠을 계속 못 잔다 생각해보세요. 네, 네, 네. 눈이 괭해지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막 저도 약간 심하게는 못 키우겠다 진짜 이런 생각 잠깐 든 적 있어요. 정말로. 네.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어떻게 같이 살지? 네. 이게 암담한 거예요. 되게. 평생 이런다면. 예. 네, 평생 이런다면 예. 이런 생각 들죠. 진짜 완전 악몽이 시달리는 그런 느낌. 네. 진짜 너무 네. 힘들었거든요. 이제 다 떠나서 제가 그냥 하나씩 이렇게 뭔가 일을 해가면서 네. 이제 좀 제가 안정을 찾았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희한한 거 딱 돌아보니까 둘째도 안정돼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느끼는 걸 그대로 얘가 반영을 하더라고요. 네. 무슨 네. 맞습니다. 진짜 투명하게. 네. 그래서- 유리 진짜 거울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딱 영향이 가장 심한 게 어린 시절인 것 같아요. 네. 딱 사람 딱 10대째처럼 네, 네. 10대 전이랑 10대 때까지. 네. 그러니까 첫째도 처음에 어릴 때 제가 그때 얘를 키울 때 당시에 심리 상태를 많이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면은 조금 이런 뭐 약간 심란한 게 있어도 첫째는 그냥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받아요. 네. 그냥 또 그러나 보다 뭐 이런 느낌. 네, 네, 네. 근데 둘째는 막 어쩔 줄 몰라고 지금 그걸 엄청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시기인가 봐요. 네. 근데 제가 안정되니까 또 기가 막히게 또 빠르게 그걸 딱 받아들여서 네. 조용하고 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신기하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마음을 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읽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읽어요. 그쵸. 네,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편을 준비를 했냐면은 그리고 네네 별건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저번 편에도 얘기했는데 네. 저번에 눈으로 쓰다듬 해주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받아서 알고는 네. 저기 되게 그 그릉그릉 그 뭐죠? 그 골골골. 골골골송을 외칩니다. 네, 네, 네. 손으로 안 해도. 진짜 잘하세요. 네. 지금 그 둘째 입양하기의 보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고 현아네님도 아마 아고 현아네님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오줌 테러로 겪으셨다고 하셨죠? 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이번 편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언젠가 어떤 분들은 첫째한테서 이런 걸 겪으시기도 하는데 네.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기르기가 쉬운 편이에요. 네. 고양이가 엄마 아빠한테 맞춰줘요. 많이.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둘째쯤에서 많이 이게 드러나거든요. 네. 뭐냐면 둘째가 첫째 고양이와의 적응도 어려워하고 그 고양이가 전혀 없는 집에 들어올 때는 사람한테만 적응하게 되면 고양이는 기가 막히게 맞춰줘요. 네. 근데 첫째 고양이가 있으면 둘째 고양이 좀 힘들어해요. 네. 그러면서
그 첫째 때는 전혀 겪지 못했던 위기를 엄마 아빠가 겪거든요. 네. 자, 이게 뭐하고 제가 느낄 때 뭐하고 비슷하냐면 진짜 사람 아기를 키우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모성이 어디에서 오는가? 네. 그리고 엄마 아빠, 엄마죠 주로. 네. 엄마들 산후 우울증 겪는 거 굉장히 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고양이 둘째 드릴 때 집사분들이 엄마 아빠가 그런 걸 많이 겪으세요. 투이님도 겪으신 것 같고. 저 진짜 우울했어요, 사실. 네. 네. 투이님도 겪으신 것 같고 아고 현아네님도 겪으신 것 같은데 네. 뭐랄까요? 그 우리한테 사실은 모성이란 게 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런데 이제 1년, 2년이란 시간을 겪으면서 같이 그 오줌 테러랄까 뭐 아고 현아님이 겪으신 거요. 네. 빽빽대는 걸 겪으신 투이님. 네. 이런 걸 겪으면서 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배양돼 가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 정말 우울증 수준까지 네, 와요. 맞아요. 진짜 좀 정상적인 상태, 그 심리 상태가 아니라 네. 진짜 우울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악몽이 되는 느낌. 네, 그렇죠. 네. 얘랑 도대체 어떻게 사나?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잠을 못 자는 부분이라든지. 네, 네, 네. 아고 현아님은 매일 이불 빨래를 하는 그 느낌. 아, 그리고 잘 때 불안해요. 또 뛰어. 밟을까봐. 네. 아니, 얼굴 위로 점프해가지고, 네, 네. 얼굴에서 다시 다른 데로 점프하는 바람에, 네. 뒷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긁혀가지고 3cm 이상 네, 예, 네. 긁힌 적도 있잖아요. 피가 네, 줄줄을 날 정도로 네. 다쳤었거든요. 네. 그런 거라든지 자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사람 아기를 낳은 어머님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아, 사람 아기,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데 비슷한 거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어머니가 이제 잘 때, 왜 이렇게 숨이 막혀, 이러고 탁 눈을 뜨니까 아기가 엉덩이를 엄마 얼굴에 탁 올려놓고 자고 있더라는. 엄마 얼굴을 의자 삼아 앉아서 자고 있더라는. 그쵸. 근데 그냥 아기나 보니까 뭐 벗고 네. 있는 상태가 네, 아니었나 네,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저도 잠깐 그래 좀 분위기가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좀 웃긴 얘기 해드리자면. 네. 새끼 고양이들이 목을 타고 올라와서 내 목 위에서 자는 경우가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귀엽다. 진짜요? 귀엽죠? 네. 그 직접 당해보면 네. 밤새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목에 뭐가 올라가 있고.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악갱이들 들이면 뭐 3마리, 4마리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목 위에서 오골오골 자는 거예요. 귀엽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지금 잊으신 게 있는데 발톱을 찍고 올라옵니다. 목을 일단. 자, 그거는 뭐 그런 자잘한 아픔은 다 그냥 넘어가고. 아니 근데 그 정도면은 목이 네. 피부가 얇아서 진짜 감염될까 걱정되는데. 아니, 감염은 괜찮아요. 감염은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근데 걔네들이 좀 몇 개월만 지나면 큽니다. 네네. 네. 1kg, 2kg 네. 되는 아령을 한 목에다 4개쯤 얹고 네. 주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진짜 힘든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골골골 쏠내주고 저는 맨날 느끼는 게 뭐냐면 악갱이들은 사람이란 덩치를 인식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얼굴만 이제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목 주변에 몰려와서 자요. 엄마 옆에 자겠다고. 사람 엄마를 만약에 눈 뜨자마자 사람이 키우는 애들은 그래요. 고양이를 못 보고 그런 애들은. 아무튼 이건 좀 귀여운 얘기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것처럼 잠을 못 자거나 목이 졸리거나 네. 네네. 목 졸리는 거 무섭다. 사람 아기 엄마들이 그런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분명 이게 끝날 걸 알아요. 아기는 네. 언젠가 크겠죠. 네. 근데 잠을 계속 사람이 석 달 이렇게 못 자잖아요. 네. 그럼 이 생활이 영영 안 끝날 것 같은 우울증이 든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항상 생각하지만 네. 사람 하긴 정말 크잖아요. 네. 근데 고양이는 평생이 평생 애기라는 애기죠. 생각에 네. 이게 평생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런 건 진짜 두렵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람 아기보다 더 두려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둘째를 입양하실 때 네. 많이 겪으시는 게 그런 우울증이에요. 산후 우울증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 지옥 같은 느낌이었어. 정말. 네. 어떤 순간은. 네. 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이후에 네. 근데 되게 지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하시는 네. 아고현아님 말씀도 네. 정말 또 동감하거든요. 음. 그 시기를 그 격동 있는 그 그렇죠. 분당을 그렇죠. 겪고 나면 그렇죠. 네. 제가 한층 또 커지면서 네. 너무 진짜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냥 발끝 네. 자체가 너무 귀엽고 네. 걷는 것만 봐도 귀엽고 쳐다만 네. 봐도 귀여워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모성이란 게 어디서 오느냐는 네. 저는 산후 우울증으로부터 모성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가설. 진짜요? 가설? 그 왜 그런 그러냐면 생각이 드신다. 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죠. 네네. 아기가 같이 위기를 겪어낸 동지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이 고생한 게 네. 그 시기를 같이 이겨낸 게 네. 나한테는 굉장히 인생에 없는 네. 굉장히 왜 헐리우드 영화 보면 괜히 그 뭐죠 남녀 주인공이 고생한 다음에 키스하잖아요. 전혀 서로 사랑 안 하던 애들이. 그 다음 단계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뭐랄까 같이 굉장한 위기를 겪어내면 되게 네. 끈끈해지는 뭔가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나의 가장 어려운 이제 정서적인 상황, 네, 뭐 그 어려움이 그 고양이 때문에 왔을 수도 있지만, 네, 혹은 아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지만, 사람 네. 아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위기를 함께 겪어냈다라는 것 때문에 훨씬 각별해지죠. 네. 근데 아고 현아네님은 또 특별한 외부적인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요? 그냥 거기 내용에 약간 그런- 외부적으로도 어려운 예. 게 있었다. 그렇죠. 네. 뭐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제일 처음 초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그런 내가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는 그 상황에서 고양이는 항상 내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힘든 게 네. 자기한테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얘기 저번에도 한 적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뭐 슬퍼서 또 울 때도 있잖아요. 집에서는. 네. 그러면 울면은 첫째 고양이는 조용히 와서 앉아 있어줘요. 네. 그루밍도 해주고 뭐 이렇게 네. 좀 능숙합니다. 네. 역시 첫째. 네, 네. 첫째예요. 근데 둘째는 슬렁슬렁 도망가면서 저기 멀리 가요. 엄마 무셔. 그리고 막 엄마 울어. 이러고 울고. 아, 자기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되게 좀 사는 방법이 미숙하네요. 미숙하죠. 둘째는 많이 미숙한데 그래도 어쨌든 엄마 슬퍼하는구나. 나 어쩔 줄 모르겠어라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딴에는. 맞아요. 아마도 현아가 그럼 너무 미안하죠. 예. 네. 아마 아고 현아네님도 네. 되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현아가 날개님, 네. 아고 현아네님이죠. 예? 여기 적어준 대로 그렇죠, 하면 그렇죠. 아고 현아네님의 감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네. 그런 거울 같은 딸인 네.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맞아요, 때는. 맞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네. 아직 성장기, 그러니까 뭐 그렇죠. 20대 지금 후반이긴 뭐. 하지만 네. 제 말은 이제 아직도 영향을 받을 나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현아는 평생 그러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성격이 네, 아고 현아네님 되게 정말 열심히 엄마를 관찰하고 네, 케어해 주려고 그쵸. 막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게 보이거든요. 엄마의 감정과 동조하는 그런 네네. 고양이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른 분들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고양이와는 어떻게 비슷한가? 모든 고양이들이 현아 같진 않을 거예요. 모든 고양이들이 트윈임네 첫째나 둘째 같진 않을 테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겪으시는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첫째를 드릴 때는 거의 문제가 없으세요. 네. 첫째가 엄마 아빠한테 맞춰요. 네. 고양이가 사람한테 맞춰요. 네. 둘째를 드릴 때쯤에 많이 발생하는 게 산후 우울증 같은 증상을 엄마 아빠가 겪어요. 네. 그런 데다가 둘째도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집에. 네. 그래서 둘째도 굉장히 힘든 어떤 거를 겪어요. 네. 그래서 오줌태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트윈님들처럼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첫째도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안 먹고 난리가 나요. 네. 털 빠지고 막 아프고 네. 난리가 나요. 그렇죠. 털 뿜고 막. 집안이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몰리는 게 많아요. 둘째를 들였을 네. 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분들이 우울증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때쯤. 그러니까 네. 그런 때 조금 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때 많은 분들과 교류하시고 특히나 저희 방송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건 이 시기를 겪고 나면 뭐 이런 속담 인용하는 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진부하지만 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네. 훨씬 더 강력한 저 모성. 비욘드의 땅이 아닙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네. Beyond the rain. 그래서 네 그러네요. Beyond the rain이네요. 네, 아무튼 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네. 더 강력한 모성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성이라는 걸 그리고 이거를 겪어내신 분들은 좀 제가 장담하건대 사람 아기를 키우실 어떤 연습 네. 사전 테스트가 끝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산후 우울증도 충분히 진짜 사람 아기요. 네.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웃기지만 산후 우울증 사연도 접수받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 심리상담사 자격증 있어요. 아셨나요 혹시? 어휴, 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고 네. 특히 사람들의 관계나 고양이 관계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적인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문이시죠? 네, 오늘부터 제가 이제 고양이 살롱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제가 제 별명을 농담 삼아 네. 장난으로 애니멀 호더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애니멀 호더 잠퉁입니다. 이러고 네, 있거든요. 오늘서부터 정식으로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집사 커뮤니케이터로 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우, 좋은데요? 네, 집사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같은 것들을 네. 모두 이제 소통하고 네. 들어드릴 수 있는 최소한 오늘부터 집사 커뮤니케이터 잠퉁이로 다시 태어나려고 합니다. 우우! 뽕뽕 축축. 네, 오늘은 뭐 둘째들 한번 AS처럼 둘째들 드리기 위해서 벌어지는 네. 그 둘째들 그 우리가 본 방송에서 고양이 학교에서는 둘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를 많이 알아봤잖아요. 네. 이번 방송에는 네. 둘째를 되었을 때 집사들 네. 엄마 아빠들이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겪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네. 여러분들 힘드신 게 당연하고요. 네. 힘드실 때 서로 네. 이제 소통하면서 네. 호소하고 하소연하면서 네. 그 시기를 현명하게 넘기시길 바랍니다. 네. 아고현아네님의 글을 저는 읽으면서 네, 정말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줌 테러 잠깐만 얘기할까요? 오줌 테러로 치자면 여러분들 자고 있는데 머리 위로 자기 얼굴 위로 오줌 싸는 고양이 만나보셨나요? 아니요. 네. 그 저희 집 그 지속 발정 있었던 고양이가 네. 사람 얼굴에도 오줌을 싼 적이 있습니다. 그 지속 발정이라면 네네. 저번에 수술할 때 그 자국 말고 난소가 제거가 안 됐을 경우에 나타난다는 그 지속 발정이요? 네. 저희 아이는 그것 때문에 지속 발정이 왔었던 건데 아, 네. 그 아이 매일 오줌 테러 했었는데 결국 사람 얼굴에다가도 어머. 싸더라고요. 오,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겪으셨던 그거보다 더한 거를 저는 겪어봤다라고 믿기 때문에 네. 마음 편안하게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